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도심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전역 앞 중앙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음식 재료를 장만하러 온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갓 나온 떡에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철판에선 각양각색 전들이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제사에 쓰시는 거 기본적인 거 뭐 동태나 꼬지나 동그랑땡 이런 거 위주로 많이들 가져가세요. 그리고 미리들 산소 방문하시느라고 산에 가실 거 많이들 찾으세요. 설 차례상에 올라갈 밤과 대추, 곶감 등 제수용품을 파는 가게들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시장 통로와 가게 앞은 저렴한 값에 필요한 채소와 고기를 미리 사두려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냥 운동 겸해서 시장 한 바퀴 돌고 샀어요. 뭐 사셨어요? 사과 사고요. 당근 샀어요. 명절 분위기는 화끈하게 좋지요. 대형 백화점은 과일이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사과와 배값이 1년 전에 비해 40~50%씩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과랑 배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요즘에는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또 애플망고라든지 한라봉, 천혜향, 샤인머스켓 이렇게 좀 구성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한편 설 명절 기간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찰도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대전 지역 전통시장 7곳의 도로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제74회 일본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1.5km 길이의 눈축제 행사장을 시찰했습니다.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평균 27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 3대 축제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8월 개최를 준비 중인 대전 영시축제를 여름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대전에서 영입인재들과 함께 사람과 미래를 주제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하 박사와 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 등 영입인재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돌며 2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한 한우 농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게 주는 저탄소 축산물 농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줄여나가는 등 남다른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시 고북면의 한 한우 농장. 볏짚을 일정 크기로 자른 뒤 최적의 비율로 일반 사료와 함께 공급합니다. 체내에서의 소화율을 높여 분뇨 배출과 트림 등 소의 생리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메탄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사료 효율이 최대한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만 해도 메탄가스가 50% 이상 저감돼. 농가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약하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요. 사료 급식통 같은 축사 환경도 개선해 특유의 악취를 저감시켰고 항생제 사용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퇴비가 부숙하는 과정에서는 온도를 90도로 올렸더니 살균 방역 효과가 뒤따라왔고 잘 부숙된 퇴비는 자체 사용하거나 인근 농가로 보내 재활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장에서는 조기 출하가 가능해졌고 축사의 탄소 배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소시킨 농장에 인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농장이 1호로 선정됐습니다. 깨끗한 축사 환경 관리와 조기 출하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분뇨의 이제 효율적인 이제 관리 또 이제 방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보급해 지역 한우를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활발하게 도입되는 등 축사는 오염의 주범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업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는 2027년 내포 신도시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테니스장이 문을 엽니다. 충남도는 홍성군 홍보급 일원에 1,348억 원을 들여 5만 541제곱미터 규모의 국제대회급 테니스 코트 20면과 주차장 400면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에 국제규격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포 신도시 홍보와 경제 활성화 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서울 고척 야구장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와 맞붙을 팀 코리아 야구 대표팀 예비 명단에 하나 이글스 투수 문동주와 황준서, 타자 노시환과 문현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명단을 꾸려졌으며 최종 선발된 선수들은 다음 달 17일과 18일 오타니 등 메이저리그 선수들과의 경기에 출전합니다. 오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입니다. 한때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환자의 70%가 소아 청소년 환자들인데요. 일부 소아 뇌전증은 치료가 늦어지면 뇌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이성철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발작과 경기를 하게 되는 뇌전증. 국내에서 매년 2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소아나 청소년들입니다. 뇌종양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인 성인 뇌전증과 달리 소아 뇌전증은 선천적 뇌기형이나 유전적 이상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뇌 조직에 과다한 전류가 흐르면서 발작과 경련이 나타나는데 어린이들은 열만 나도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보호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이상하면 와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을 때 예후가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다른 유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이상 발작하면 뇌전증으로 진단합니다. 소아 뇌전증의 경우 대부분은 약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2년 이상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유지돼 약물 치료 중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해도 발작이 계속되는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는 뇌전증 발생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는 건 결국은 당을 제한함으로써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지방 같은 것으로 에너지를 내게 하는 치료법인데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서 그래도 꽤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부 소아 뇌전증은 치료가 늦어지면 뇌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시에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을 멈추고 멍한 표정을 짓거나 입을 오물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소발작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뇌 MRI와 유전자 검사 등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수침교 부근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맞은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 50대 운전자가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태안군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95제곱미터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소방차 14대를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수십 차례 올린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3일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 결정됩니다. 층간소음에 복수하려 윗집에 스피커로 소음을 내보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2달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번에 걸쳐 생활소음과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41살 남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B씨에겐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대전형 지역 통합 돌봄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모두 38,915명이 이용해 당초 지원 목표인 25,000명 대비 155.7% 초과 달성했습니다.